이번 시간은 10장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전을 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운동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제 관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이런 형태죠. 그죠? 근데 이제 요런 운동 에너지의 형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은, 이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어떤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어떤 작은 질량 MI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질량 중에 한 부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질량이 있는 부분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RI라고 하자 이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물체 자체는 이 회전의 중심에 대해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질점의 그 이제 원운동을 하게 될 테니까, 그것의 접선 속도 V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은, 요 반지름 R 곱하기 오메가 하면은 요 속도 V의 크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의 그 운동 에너지, 즉 2분의 1 MI VI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2분의 1의 MI 곱하기 VI가 요 반지름 RI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요거 MI RI 제곱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점에 있는 질량 MI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 2분의 1 MI RI 제곱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나머지 옆에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계산할 수 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거는 바깥으로 좀 더 나갔으니까 반지름이 좀 더 크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좀 더 크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안쪽에 있는 거 좀 약간 작아지겠죠. RI만. 오메가는 변화가 없죠. 그죠? 전체가 다 각속도 오메가로 도니까 반지름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지면은 접선 속도는 작아지는 거고, 반지름이 커지면은 접선 속도는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요 값들 2분의 1 MI RI 제곱 오메가 제곱들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그러면은 이 회전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이지 않냐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요거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되는데, 요거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는 이거고, 근데 V라고 하는 거는 R 오메가니까, 그래서 VI는 RI 오메가 해서 이제 VI 제곱이니까 RI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합치면은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썸메이션 i의 mi ri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반가운 양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할 때 그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회전축에 대한 그 물체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런 막대기가 요 중심에 대해서 회전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뭐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오메가로. 그러면은 그것의 운동 에너지는 KR은 2분의 1에 이제 I인데, I가 뭐였냐면 중심에 대한 거는 12분의 1에 ml 제곱이었죠.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그죠? 그래서 I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하면은 요 이제 어떤 막대가 질량 m인 그리고 길이가 l인 막대가 중심에 대해서 오메가로 회전할 때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런 거죠. 만약에 막대가 한 끝에 대해서 회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끝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회전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요게 1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ml 제곱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뭐 오메가라 그러면은 이제 그 곱하기 오메가 제곱 하면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 그 242쪽에 맨 하단 부분에 퀴즈가 있는데 이제 원통이 있는데 원통이 질량과 반지름이 같아요. 질량과 반지름이 같고 또한 같은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어요. 그때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회전 운동 에너지 KR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는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죠? I가 이제 다르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가장 큰 거 이제 속이 빈 원통과 속이 찬 원통 중에 어느 게 더 크냐는 거죠. 그죠? 속이 빈 원통이 크겠나 속이 찬 원통이 크겠나. 그런데 속이 빈 원통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m이 다 이렇게 바깥에만 분포하는 거죠. 속이 비어 있으니까 요 바깥쪽에 있는 요 그 이제 작은 부피에 다 질량 m이 이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고 속이 빈 원통은 속이 찬 거는 이거는 질량 m이 전체에 다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속이 비었을 때는 축에 대해서 결국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거리가 r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관성 모멘트는 이때는 mr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이 찬 원통의 경우는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채워져 있고 질량이 같으면은 속이 채워진 그 원통이 이제 관성 모멘트가 작으니까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속이 빈 원통이 큰 거죠. 그죠? 속이 빈 원통이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예제 10.10은 그 243쪽에 있는데 지금 일단 그 요축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그랬는데 요것에 그 이제 그 반지름은 무시해라. 그래서 요 반지름을 무시하면은 결국 이제 요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 결국 요 두 질량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요축 요 두 개의 매수를 갖다 꿰뚫는 요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때는 요 두 질량체에 의한 관성 모멘트는 무시가 되는 거고 결국은 요거 두 개에 의한 것만 고려하면 되죠. 그래서 요 거리가 a이고 m이니까 ma 제곱 하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ma 제곱 하면 되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결국은 2배 ma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관성 모멘트가 이렇게 되니까는 따라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경우는 뭐냐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G축에 대해서 G축이라 하면 이제 뚫고 나오는 축이죠. 여기서 G축이라 하는 거는 이제 뚫고 나오는 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뚫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이 종이면을 갖다 뚫고 나오는 그 축이죠. 그게 이제 G축이 되는 거죠. G축에 대한 거는 이제 네 개가 다 해당되죠. 그래서 아까 그 여기 EMA 제곱도 해당되고 EMB 제곱도 해당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관성 모멘트가 이제 요 작은 이제 스몰 m 질량도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모든 질량이 다 기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제 I가 결국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다 들어와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정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스몰 m이 아주 이제 질량 라지 m이 스몰 m보다 매우 큰 경우는 스몰 m을 무시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이제 트리비얼하죠. 스몰 m을 무시하면 되는 거, 여기서 요거 다 무시해 주면 되죠. 이거. 그죠? 그래서 I에는 이제 EMA 제곱만 되는 거고, KR의 경우는 무시하고 MA 제곱만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런 회전 할 때 그 이제 운동 에너지를 좀 전에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이제 구했는데, 그것과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힘을 가하죠. 힘을 가하게 되면 그 힘하고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겠나. 그리고 이 힘이 바로 이제 요 힘이 바로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은 힘과 관련된 다른 양이 관련이 돼서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표현해 주는지, 그런 걸 이제 보자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힘을 가하면은 요 P란 점에 힘을 가하면은 그러면 이게 회전하겠죠. 그죠? 힘을 가했는데 회전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지금 요 점은, 요 포인트는 회전하는 요 방향이 이 방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힘은 이렇게 가했지만은 회전하는 방향은 이제 요 반지름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강체니까, 이게 다 단단한 물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반지름 R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요 점에서 힘을 가하더라도 얘가 이쪽으로 갈 수는 없고, 요 고정점에 대해서 회전을 하게 되니까는 요 P란 점은 여기로 갈 거예요. 이렇게. P란 점은 여기 요 점에서 요 점으로 P가 옮겨갈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요 힘이 행한 일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와 관련이 되죠. 그래서 그 일이 뭐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이제 그 일이 전환되는 거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이제 그런 경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되는지 한번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F라는 힘을 가해서 얘가 DS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힘이 행한 1 dW는 F.ds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으니까 결국은 그 F 곱하기 ds 곱하기 요 각도, F와 ds의 그 사이각이죠. 요것의 코사인 세타인데, 요 각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움직일 때 결국은 이제 요 선상이 수직하게 움직이니까 이게 수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 각도라고 하는 거는 90도 마이너스 B가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F.ds라고 하는 거는 F 곱하기 이제 ds 곱하기 코사인의 90도 90도 마이너스 phi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p는 사인 p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f.ds라고 하는 거는 f 사인 phi 곱하기 ds 이렇게 되는데, 또 ds는 뭐냐? ds 요 길이는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회전 운동하니까, 요게 이제 회전 운동하면서 그리는 이제 원을 그리겠죠. 원의 일부분이에요. 그죠? 요 ds라고 하는 거는 회전하면서
그리게 되는 원의 일부분이 되니까 요 ds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d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ds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d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 양이 뭐가 되느냐 도대체 요게 f r sin b가 뭐가 되냐는 거죠. 응? f 곱하기 r 곱하기 sin p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f 곱하기 sin p가 뭐죠? 이게 f 있죠. 요게 p였죠. sin p 하면은 바로 힘의 바로 이 성분이죠. 이거 이제 요 선상에 대해서 요 연장선상에 대해서 수직한, 그죠? 여기서 수선을 내리는 거죠. f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수직되는 수직된 수선을 내려서 그러면 요 길이인데 요 길이가 바로 f 곱하기 sin p인데, 그러면 f sin p는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요 저기 f 곱하기 sin p라고 하면 요 r 벡터의 수직한 힘의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r 벡터라고 하는 요점에서의 r 벡터는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요게 r 벡터예요. 요게 바로 r 벡터가 되고, 그 다음에 요 r 벡터의 수직한 그 힘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요 fr sin p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힘이 작용하는 점이에요. 작용점에서 힘이 이렇게 작용했을 때 요 힘에 의해서 요 물체를 요 중심에 대해서 회전 중심에 대해서 회전시키는 토크가 되죠. 토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한 팔의 길이니까, 그죠? 아래 수직한 팔의 길이, 아래 수직한 힘의 그 길이,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결국은 요 FR sin B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힘 F에 의해서 작용하는 토크가 되죠. 토크. 그렇게 해서 FR sin B 대신에 이 토크, 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 sin B가 바로 토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세타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게 힘 곱하기 거리인 것이 이제는 일이 토크 곱하기 각도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회전 운동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양변을 이제 t로 나눠줘요. 그럼 여기 dt 되고, 이것도 dt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값이 바로 각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dw/dt 하면 1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니까 1율이죠. 1율 파워 p가 되죠. dw/dt는. 그래서 파워 p는 타우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되는 파워 하면 어떻게 됐죠? dw가 f 다트 ds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dw dt 하면은 이거는 dt 분의 f 닷 ds 해갖고서 요 ds dt가 바로 이제 속도 벡터 v가 되는 거죠. v 닷 여기 f 이렇게. 그래서 이제 힘에 의해서 이제 속도 벡터 f 이제 v가 생겼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힘에 의해서 행해진 이일률은 어떻게 되느냐? f 곱하기 v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회전 운동이 되면은 f 대신에 토크가 들어가고 속도 대신에 각속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 다트 ds도 보면 f 대신에 토크가 들어가고 저기 변위 대신에 각변위 d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직선 운동과 이 회전 운동 사이에 이런 어떤 그 상관관계가 이런 데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토크를 구한다 그러면은 토크가 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토크는 저기 이제 힘에 의한 토크 요거 FR sin phi 하는 요 토크는 이제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그 상관관계를 아까 했던 그 힘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지난번에 이제 알짜 힘이 있다고 봅시다. 알짜 힘. 알짜 힘은 뭐냐 하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어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토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선가속도 대신에는 각가속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아까 보면 뭐 파워 구할 때 파워가 F 곱하기 V였는데 이것이 F 대신에 토크가 되고 V 대신에 각속도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이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의 그 어떤 대응 관계가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F 이퀄 ma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회전 운동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F 대신에는 이게 토크가 되고 그죠? F 대신에 토크가 되죠. 토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 대신에는 관성 모멘트가 되고 이 선가속도 대신은 각가속도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이 토크가 I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 이퀄 ma이고 토크는 I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토크의 적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왜 알파가 나오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지금 DW에서부터 이제 이거에서부터 이거를 적분해서 이거를 DW를 적분하면 이제 행한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적분하게 되고 그리고 2를 했는데 그 1이 결국은 다른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것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전체 행한 1 W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을 주게 되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주지 못했다면은 이렇게 행해서 얻어진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2를 계산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토크 곱하기 D세타를 적분해 줬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적분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려니까 근데 토크가 뭐냐? 토크는 좀 전에 F 이퀄 ma에서 이제 그 F 대신에 토크가 이제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질량 대신에 이제 회전 운동이니까 관성 모멘트가 되고 선가속도 A 대신에 각가속도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토크 대신에 이제 I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토크 대신에 I 알파를 집어넣어서 이 적분은 I 알파 곱하기 D 세타의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토크라고 하는 것이 I 알파가 되고 그리고 적분이 지금 좀 전에 봤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적분 W는 인테그랄의 I 알파의 D 세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토크가 I 알파니까 토크가 I 알파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D 세타 적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D 세타 이걸 이제 적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려 그러니까 알파하고 D 세타의 관계가 뭔지 뭐 I가 이제 요거는 회전축이 정해지면 I 값은 이제 상수가 되는 거는 알겠는데 이 알파 곱하기 D 세타의 적분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게 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요 알파를 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세타와 관련이 있도록 만들어 주면은 되겠죠. 음. 그렇게 해서 일단 알파를 바꿔보는데, 알파라고 하는 거는 각가속도니까는 각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d세타를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오메가를 d세타로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d세타를 한번 곱해줘요. 그러면 차이 없죠. 그 다음에 dt가 분모에 있었어요. dt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i 알파라고 하는 양은 뭐냐 하면은 i 곱하기 d오메가 d세타 넘어가고, 요게 뭐죠? d세타 dt라고 하는 것이 각속도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i 알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인테그랄에 요 i 알파라고 하는 거는 i 곱하기 d오메가 d세타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된 게 i 알파죠. 그죠? 거기다가 d세타를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적분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뭔가 희망이 보이죠. 왜냐하면 d세타 상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인테그란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i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d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우 곱하기 d세타 한 거는, 그죠? 타우 곱하기 d세타 한 거는 결국은 아까 우리가 i 알파 곱하기 d세타였는데, 요 i 알파 곱하기 d세타는 i 오메가 d 오메가가 되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적분 변수와 인테그란드가 이제 같은 형태니까 따라서 이제 적분이 되죠. 그래서 i 오메가 d 오메가를 갖다가 적분하는데, 초기 각가속도가 오메가 i,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의 각가속도가 오메가 f라 그러면은 요걸 적분하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죠? 요걸 적분하면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2분의 1 i 오메가 f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i 오메가 i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하는 것이죠.